안녕하십니까. 와이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어제 이른바 코로나 수능 치러졌는데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오늘부터 대학별로 논술과 면접이 이어집니다. 수능과 달리 각 대학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재수해야 하는데 내년엔 또 대학 입시 제도가 달라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또 연기됐습니다. 지난 2일에서 4일, 오늘, 그리고 다시 다음 주 목요일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오늘 구속될지 결정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오랜 핵심 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흔들립니다. 추경 갈등, 부동산 정책 실패가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춥습니다. YTN이 있는 이곳 서울 상암동도 영하 4도입니다. 지금. 자, 청취자 여러분,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마스크도 꼭 끼시고요. 저도 오늘도 마스크 끼고 진행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줄 두 분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자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원래 지난 2일에서 오늘 4일로 연기됐고 다시 또 다음 주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숨고르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연기 결정 각 당별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서른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그 윤석열 총장 쪽에서 이 방학과 등등을 위해서 연기를 요청을 했죠. 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미애 장관 측에서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충분한 방학권을 행사해라. 예. 이런 취지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이 대통령께서 그 지시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딱 꼽아가지고, 이 검찰총장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예. 절차적 정당성,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 이 부분이 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총장 쪽에서 일단 연기를 요청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10일까지 연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자, 홍표 의원께서는 예. 뭐 추미애 장관에게 기대 걸 것은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뭐 막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어제 저녁 늦게와 오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법치적인 그런 그 절차의 순서를 좀 한번 챙겨봐라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은 예. 아마 10일 연기였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상당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현직 전직 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나 또는 그 감찰위원 전원이 이 반대를 했었던 일이었고 또 법조인들 중에서도 특히 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1, 2 차관, 차장검사 또 그 2천여 명의 뭐 법학 교수나 전문가들 또 심지어는 참여연대나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데서도 이 대통령이 지적한 절차성, 정당성, 공정성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성명 발표와 또는 직을 걸고 사표를 냈었던 이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대통령의 이와 같은 지침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걸어보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 추 장관께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를 지금 해보려고 저렇게 참 있는 없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렇게 종횡무진 저러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늦게라도 이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의 이 문제를 좀 잘 수습하고 정리를 이 대통령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경제라든지 코로나 문제도 잘 좀 연말 안에 수습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으로 가졌으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 점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도 했지만은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한 부분은 역대 뭐 지금 국민의힘조차도 검찰 개혁하자고 그랬습니다. 오래된 사안입니다. 검찰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권력을 누리면서 이렇게 해왔다라는 게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최대 화두입니다. 우리가 민주국가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마무리 안 된 부분이 검찰 부분에 있습니다. 검찰이 누리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국가로 간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이 자기들 힘을 빼기 위해서 이 정부가 나섰다. 추미애 장관을 유시로 한 정부가 나섰다 그래서 온 힘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기 권한을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절차와 과정은 정당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필 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런 바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얘기 뭐 별로 저와 다른 게 없는데 대통령의 절차적 문제, 정당성 문제, 공정성 문제, 법적성 문제는 이 검찰개혁의 기본입니다. 바로 이걸 무시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의당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도 검찰은 개혁이 돼야 됩니다. 되는데 어떤 원칙이냐. 방금 얘기한 그 세 가지,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검찰 개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늦게나마 그런 것을 지침을 줘서 연기가 돼서 그 안에 또 뭐 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참 저는 다행스러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검찰 개혁도 원칙이 있어야하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검찰 개혁 말씀하셨는데 저희 출발사 아침 오늘 4부에서 그 기획 특집으로 다시 검찰 개혁을 논한다 이런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4부까지 계속해서 채널 바꾸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 이러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또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올린 이 얘기요. 이게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또 올렸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뭐 연장에 있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검찰 개혁의 소임을 다 해내겠다. 이런 뭐 이제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사태 본질은요. 검찰 개혁인데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정치 검찰들의 일테면은 저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런데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검찰권을 낭용해 왔습니다. 뭐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짜무치기 수사하고 인권 침해하고 피의자 사실 공포하고 표적 수사 등등 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피해가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 개혁을 하자고 너도 나도 나와서 똑같은 지금 야당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지의 사실들입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하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검찰은 힘으로 뭉쳐가지고 이 흐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이 발언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그 본질을 향해서 지금 뭐 정치 검찰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뭐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분명합니다. 예.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이 뜬금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용해서 예. 지금 편히 쉬고 있는 분을 다시 또 이 추운 지금 정치 현장에 끌어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많이 우선 동정이나 받고 덮으려는 식으로 이런 제스처를 얄팍하게 쓰는 것은 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추 장관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주도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영전에서 그분을 인용해서 무슨 검찰이 무소불위에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인용한다는 거는 추 장관은 맞지를 않아요. 딴 사람이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까지 인용해서 하는 것은 그분의 지금 늦게라도 참 미안한 생각이 있다면은 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지 여기다 노무현 대통령을 또 끄서 이 정치판에서 뭔가 동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 부실장 했던 사람이 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정도의 어떤 정치를 좀 늦게라도 해주길 바라는데 자기 잘못을 노무현 대통령 지금 편히 쉬고 있는 분을 또 끌어내서 그걸 인용해서 정치판에 같이 흔들려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추 장관이야말로 참말로 추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의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칙을 갖고 하자는 것이지 그리고 제도를 바꾸는 게 검찰의 개혁이지 사람을 찍어내는 게 검찰 개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추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시기적이나 또 개인이 본인적으로 뒤돌아보면은 맞지 않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표 의원께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제 동정을 살려는 얄팍한 제스처들 이렇게 평가하셨고요. 제도를 바꿔야 되지 사람을 찍어내는 게 아니다. 본질이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공수처를 지금 발족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 제도 바꾸는데 동의를 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제도 의무는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 바꾸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검찰총장이 누물이 있으면서 검찰과 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제도를 바꾸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 운운하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 제도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대한민국 검찰을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제도적으로 바꿔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가야 된다는 것이 원론의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이 공수처 문제는 오늘 여기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상당한 좀 일방적인 어떤 수사와 권력을 행포한다는 것인데 그거를 공수처에서 다 갖고 가잖아요.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는요.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기능을 누군가가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위원장 선임하는 데만 해도 7대 6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야당과 협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법을 고쳐서 또 공수처를 또 무용지물로 만들고 일방적인 공수처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공수처 출범을 못하게 국민의힘이 방해해왔지 않습니까? 아니, 방해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절차를 공수처, 밟는 중이지 지금. 공수처는 일단 두더치고 검찰이 하는 행태는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서 조국 장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이 실장, 이부 실장 여기까지 똑같은 행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강론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건 안 맞고. 강론이 아니에요.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주제를 얘기를 하세요. 네, 잠깐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자, 지금 여의도 중계석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데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서른님께서 어제 이낙연 대표의 핵심 사실 측근 참모였죠.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나온 것도 좀 충격적인데요.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똑같아. 예. 예. 서른님께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일 텐데. 검찰이
지나치게 참으로 예. 지나치게 잔인하게 이 상황을 파헤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행태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예.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우리 대표의 측근이 참 이런 참 선택 헌데 대해서는 참 진심으로 유감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예. 저는 여기 대해서 사연은 뭐 깊이 모릅니다만 언론 지상 보도만 본다면은 이 옵티머스 사건에 상당히 깊이 연루가 돼서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까지 그런 어떤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 보도의 정황인데 그 이상의 검찰에서 뭘 어떻게 해서 지금 서류연 얘기대로 그 사람이 죽게까지 됐다. 이거는 나는 있을 수 없는 지금 예단이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지금 이 검찰이 지금 불신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금 뚜렷이 나와 있는 옵티머스의 사건 이거를 그 이상 일반인이나 또는 민주당에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언론과 그리고 양쪽에서 나오는 걸 보는데 이낙연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뭔가 우리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데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데.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문제는 내일 끝날게요. 문제는 옵티머스라는 이 엄청난 이 사기 사건에 이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연루가 돼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거 외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나머지는 이제 예측이고 추측이고 예단인데 그렇게 예단을 검찰에서 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자, 좀 지켜볼 일입니다. 검찰이 네.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결과가 나옵니까?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검찰의 행태를 모릅니까? 예. 그건 죄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지. 죄가 있으면 죄를 물어야지. 왜 사람을 그냥 아니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어요? 본인이 사망한 문제를 왜 자꾸 딴 데다 돌립니까? 자, 옵티머스 사건이 아니라 복사기 대여 관계해서 11만 원씩 한 달에 11만 원씩 내도록 돼 있는데 이걸 제대로 기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55만 원인가 그래요. 선거에 여러 가지 자금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물을 제공했다. 이것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본인도 그거를 55만 원을 나왔고. 기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사안이 난 겁니다. 자, 두 분의 토론요. 선거 잠시 관련해서 자, 홍 의원님, 자, 선 고발한 의원님. 내용을 한번 예. 보세요. 자, 내가 자. 얘기한 그게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예, 선거 잠시 관련해서. 자, 제가 광고 말한 좀 게 전부 다예요. 예, 광고 잠깐 듣고 다시 돌아와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광고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광고 들어가는 사이에 그 청취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 1349님께서 검찰이란 조직은 현재 가지고 있는 힘을 놓기 싫어하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의도 중계석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토론 이어가면서요. 자,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 총장이 그 업무 복귀한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월성 원전 이 조기 폐쇄한 거 관련해서 뭐 수사가 지금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영장 실질 심사 있고 그래서 뭐 그 산자부 공무원들 그 과장급대 이상이죠. 구속할지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속도가 낸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예. 홍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는 사실 벌써 검찰이나 또는 우리나라 법조에서 해결점을 찾고 마무리를 했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 4년이 다 지나도록 시작만 해놓고 지금까지도 명쾌한 답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현실 문제 때문에 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은 이 원전이라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금껏 우리 에너지로서 활용했었던 것이 갑자기 이거를 중단시키는 이런 사태가 이게 정치적으로 벌어졌는데 이걸 감사원이나 또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감사해본 결과
원전은 지속돼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평가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 원전을 폐쇄됐을 때의 국가적인 소모의 예산 문제 또 피해 문제 이건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해서 이 안전한 것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실무자나 담당이 했을 때 이게 너 죽을래 이런 식으로 이걸 압박을 해서 다시 뜯어 고치는데 자그마치 444번을 고친 겁니다. 이건 아마 세계 어느 공식 문건에도 이렇게 시대한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한두 번 고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444번을 고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얘기는 못 드리고 그리고 담당의 마지막 얘기는 뭡니까? 신의 짓이다. 예.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의 신의 나라입니까? 이런 추원 변명을 해서 담당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그래도 우리 산자부에서 장관이나 또 기타의 뭐 정당이든 많은 권력기관에서 야 이건 아니다. 여부 보면은 너 죽을래라는 용어까지 써서 이걸 다시 고치고 또 신내림으로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의 이 원전 문제를 그걸로 끝낸다면은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가 살아있고 그동안에 여기에 감사한 사람들이 다 눈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런 공갈 협박 그리고 신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서 이 원전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붙기가 부끄럽습니다. 예. 네. 그럼 홍 표님께서는 이제 원전 중단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수사를 지금처럼 하는 것이 뭐 맞다 이런 의견이신 겁니까? 물론이죠. 예. 네, 원자력 발전 예. 문제는 예. 후쿠시마 원전 대폭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고 경제력으로도 별로 의미가 없다. 왜?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원히 핵 폐기물들을 보관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없다. 이게 전 세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세계적 대세인 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탈원전 정책에서 문제를 입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겁니다. 정책에 대한 이 판단을 검찰이 나서가지고 탈원전 정책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지시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하고 있는 얘기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틀렸으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칼을 대라. 이 얘기인데 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 뭐 440분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그 내용 중에는 기밀 사항도 있고 국가적 기밀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이게 감춰야 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이게 이 검찰이 칼을 들고 들어오겠다면은 바로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틀렸다. 이걸 놓고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가고 있다고는 봅니다. 예, 물론 개인들 몇몇 사람들이 중간에서 잘못된 행위, 일탈 행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탈원전 정책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서른 의원께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세계적인 그 추세인 탈원전 이 대세 이거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그 것이죠. 부분에서 지금 탈원전을 우리는 국내에서 주장을 하고 대통령이와 많은 강요들은 외국 나가서 이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하려고 또 로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외국에서 이게 진짜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을 폐쇄시키고 우리 외국에 와서는 이걸 수주한다. 이게 도대체 정책이 맞습니까? 이게 폐쇄하는 게 아니에요. 20년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알아보고 유럽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니까 지금 이 수주하려고 했었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원전 수주하려고 했던 게 해외 나가서 전부 금지됐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정부나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는 이걸 중단시키고 해외에 가서는 유치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전부 다 폐쇄했다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원전들은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취하겠다는데 그 기간이 20년도 더 돼요. 30년도 더 돼요. 그런 장기간 기한을 두고 앞으로는 새로운 원전 안 짓겠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 이항 기한되어 있는 건 해요. 하는데 그 탈원전 정책이 사실은 지켜보면 답답하기 짝이 수도 느린 속도로 진행돼요. 그런데 그것을 원전을 다 폐기한다. 이렇게 지금 왜곡되게 선전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가 원전 수주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항에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 수주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지금 마무리를 짓는 작업이에요. 그걸 뭐 안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왜곡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에 우리 조 의원님 말씀인데 한마디만 드리면은 지금 절차적으로 순서에서 줄여나간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1호기 같은 거는 지금 앞으로도 수명이 50년 보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거를 지금 폐쇄시켰으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50년간 놔두든지 최소한도 30년이라도 놔뒀다가 그다음에 또 어떤 에너지를 또 창출해내는 건 있을 수 있는데 50년입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50년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안 보셨는데 이게 50년을 보장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예, 자, 잠깐만요. 자, 그 두 분 토론화 중에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서른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낙연 대표의 그 측근의 안타까운 소식 관련해서 청취자 한 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3140님입니다. 서른 의원님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 들린 분은 이성윤 중앙지검에서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람인데 왜 검찰을 나무라나 이런 질문을 주셔서 이게 보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아무래도 흔히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이끄는 이제 중앙지검에서 일하는 일이니까 이건 뭐 이렇게 검찰을 나무랄 일이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 같습니다. 사람 죽었습니다. 예. 죽었는데. 네. 어떻게 했으면 사람이 죽겠습니까? 예. 물론 그분이 착한 사람인 건 제가 잘 알아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 기간 중에 복사기를 대충 다 대여했습니다. 복사기 대여라고 월 12일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게 5달 친거해서 55만 원인가 뭐 이거를 제대로 선관위에 신고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게 결국은 선관위에서는 이거 고발 사안이 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걸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걸 조사를 하면서 덤벼들어 꼭 조국 사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그냥 죽이겠다는 쪽으로 나가는 건지 어떤 건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을 놓고서는 검찰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이 비난을 피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사람이 죽는 게 지금까지 들어가느냐 이게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 그 얘기에 너무나도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한마디 다시 드리는데 이 검찰 내부가 지금 윤석열 또 이성윤 이렇게 비슷하게 갈라진 것처럼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일단 언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이성윤 거론을 안 한 겁니다. 검찰이라는 그냥 전체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성윤 소위 지휘하에서 수사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 의원 말씀대로 검찰이라는 거를 어떻게 들으면은 윤석열이라는 데서 상징적으로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성윤 소위 팀에서 이 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사가 하기 전에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이 조사를 해갖고 나온 것을 다시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이 나중에 손을 안 댈 수 없어갖고 다시 또 손을 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검찰이 선관위가 고발해서 검찰이 한 건데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냥 고발했으면 고발한 사람 내용을 수사를 하면 되지 왜 10년 전부터 더듬어가지고 나오겠다 하는 겁니까? 이게 전형적인 별건 수사이고 그리고 사람 잡기로 나오는 전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성윤 씨가 이걸 없는 걸 만들겠어요. 이성윤하고 다른 사건이에요. 안 그렇죠. 이성윤 그 사단에서 제출한 건 조사한 건데. 자 여의도 중에서 하실 말씀 많으신데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분 맞춰 잠시 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